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번 연도 공시는 경제 한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은 경쟁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가직 경쟁률 보면 사실 작년 대비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2024년까지 공무원 경쟁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쭉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올해만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내년엔 내려갈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봐요. 내년에는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4년 국가직 구 경쟁률이 21.8대 1이었습니다. 21.8대 1. 그리고 올해 국가직 경쟁률은 24.3대 1입니다. 지원자도 소폭 증가했어요. 예. 물론 엄청나게 크게 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 지원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통 공무원 시험은 응시자들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대졸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대학교를 휴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 문과입니다. 문과. 이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다 문과였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볼 때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인문계열, 일문학과, 영문학과, 중문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철학과, 사학과, 역사학과, 네. 이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법학과 있었고, 행정학과. 네. 옛날부터 공무원 시험 문과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매년 문과생 졸업생들은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과생들 할 게 없잖아요. 비싼 돈 내고 어떻게 문과 대학 졸업장 받았는데 받아준 곳이 많이 없잖아. 그럼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겨우겨우 중소기업 취업해도 월급도 많지 않고 대우 같은 것도 안 좋은데 그런 거 할 바에는 공무원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렇다고 내 학벌 버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문과 졸업생들이 이 공무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냐면, 자, 잘 들으세요. 일단 문과 졸업생들은 사무직을 가야 되는데 사무직 자리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장 들어가서 일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눈을 아침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대기업 중견기업 못 들어가요.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는 학력 제한이 있습니다. 대졸자를 뽑지 않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들어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또 열악하잖아. 일하겠냐고. 물론 눈을 낮춰가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못 버티고 나온 분도 많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어디겠어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전 앞으로 공무원 시험 때릴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일자리 시장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수년간 연봉이 동결되거나 너무 어려우면 감봉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연봉 동결되면 정말이지 의욕이 확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 올리는 방법은 다른 곳으로 스카웃되거나 이직하면서 연봉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신입사원과 차이를 좀 두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찔끔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봉을 올려받기로 하고 다른데 이직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의 퇴사 이야기를 꺼내면 대표이사가 와서 딜을 하는 경우에 거기서 흥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님이 불러서 얼마 받기로 했냐? 내가 거기 올려준 연봉에 조금 못 밉시지만 이 정도는 줄게. 사람이 새로운 데 적응하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 회사 이전보다 어느 정도 더 기여하면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너무 돈 밝히면 안 된다. 사람은 애사심과 의리를 가지고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돼. 라고 말하면서 딜을 합니다. 이때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연봉 인상 테이블이 있는 회사로 가거나 인센티브지,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도밖에 없겠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요. 이분 중소기업 다니신 분이 확신하네요. 네, 이거 중소기업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 아마 중소를 다닌 분 같아. 오래 다녔던 분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야. 내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소기업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공무원 안 좋다고 하지만 공무원보다 안 좋은 기업은 훨씬 더 많아요. 객관적으로. 공무원보다 안 좋은 것은 훨씬 더 많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공무원은 안 좋다 해도 있잖아요.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1호봉 올라갑니다. 1호봉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월급도 올라갑니다. 임금 상승률과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왜? 1호봉 1년 지나자면 2호봉. 1년 지나면 또 3호봉 되는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매년 지나면 연봉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임금을 동결하는 것도 많아요. 아마 올해 임금 협상할 때 임금 동결한 것도 많을 거예요. 동결이 뭐냐 하면 연봉을 안 올려주는 겁니다. 안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연봉을 안 올려줄 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깎인 겁니다. 왜 깎이냐? 여러분 매년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세금 올라가잖아. 근데 내 연봉 그대로야. 그러면 내가 4대보는 더 많이 내고 뭐 음식값 이런 것도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월급을 적게 받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예전에 조수 다닐 때 동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사장이 불러서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가 알다시피 요즘에 일도 많이 없고 요즘에 주변 업종 상황이 안 좋다. 맘 같아서 올려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사장의 심리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결을 했어. 여러분 아무리 임금 올려달라고 해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이 업계 상황이 안 좋으면 올려달라고 말을 못해. 당연히 저기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분들은 올려받고 싶지. 근데 우리 회사 그 사정을 봤을 때는 갑자기 사장이 힘든데 월급 몇십만 더 받자 올려달라고 하면 과연 올려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중소기업 오래 다니면요 회사 사정 많이 압니다.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 압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수급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은 동결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올해 기점으로. 근데 이분은 얼마나 안 좋은 중소기업을 다닌 거지. 이 댓글 적으신 분은 도대체 어떤 중소기업 다닌 겁니까?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 연봉이 수년간 동결되는 거 문제 있는데 1년, 2년 동결되는 거 봤어요. 그 1년 정도 동결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수년간 연봉 동결이 문제 있는데 도대체 어떤 조소를 다니신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넘어오려면 감봉된대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공장 다닌 거지? 연봉 동결되면 정말인지 의욕이 확 줄어집니다. 왜 확 줄어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내가 연봉이란다. 연봉이 한 4,200이에요. 4,200 받는데 안 올려져. 그러면 의욕이 줄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결혼한 사람이면 보통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 월급 가지고 겨우겨우 삽니다. 저 월급 가지고. 그러니까 저 월급 가지고 겨우 남은 식구도 먹고 살고 저축 같은 것도 못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연봉이 동결되면 난리 나는 게 뭐냐 하면 애들 학원비 오르죠. 뭐 장난감 오르죠. 식비 오르죠. 세금 오르고 다 오르는데 연봉은 안 올려.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집에서 뭐라는 거 아니 그 회사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자기 왜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또 와이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양 사이드 힘든 거지. 맘 같아서는 또 이직하고 싶지만 이직도 쉽지 않은 게 보통 이 같은 동종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 알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이직하는 거지 경기가 안 좋으면 이직도 못해요 여러분. 왜냐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 옆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의 공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공장만 일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주변의 공장 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나는 것도 공장이 잘 돌아갈 때 업황이 좋을 때 이직 자리가 잘 나는 거지 지금같이 일감이 없을 때는 이직 자리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연봉 동결돼도 어디 다른 데 가야겠다 말을 못해 이게. 그럼 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소기업의 어쩔 수 없는 생리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이 낫지 않나요? 공무원은 생각해봐. 그냥 버티기만 하면 연봉이 오릅니다. 올라요. 그럼 호봉 오르잖아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일을 잘하고 못하건 간에. 결국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근소가 15년 되면 어지간한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보다 더 많이 봅니다. 보통 공무원 15호봉 되면 7급 한 14호봉 되는 거고 그러면 연봉이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후반대 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5천만 원 후반대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승용 공무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년 뒤에도 계속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중소기업은 보통 연봉 6천 이상 올라가면요. 그 이상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왜냐하면 한계치가 있어요. 보통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승용공이 되면 일정 1호 돈을 더 못 올려받습니다. 네, 못 올려받아요.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리미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싫다. 본인이 이제 업체 차리면 됩니다. 창업하면 돼요.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기술 배워만 배워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는데 더 벌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기계 사가지고 공장 월세 내고 차린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공무원 안 좋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공무원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까는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들은 어떤 직장을 다니게 공무원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